어떻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패권을 잡았는가?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부터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바이오테크 산업의 문을 연 제넨테크까지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결정적 순간에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 국가, 기업 리더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외면받던 아이디어를 발빠르게 육성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 이들은 창의성과 효율성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물리학자, 바이오테크 기업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사피 바칼은 룬샷에서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받던 룬샷이 어떻게 전쟁, 질병, 비즈니스의 위기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과학자와 경영자의 눈으로 탐구한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로버트 러플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추천사처럼 기존의 질서와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 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전쟁, 질병, 불황의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설계의 힘.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하는가? 그 원리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밝혀냈다. 로버트 러플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1945년 4월 12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대통령 주치의는 공식적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주치의들에게 루스벨트의 죽음은 결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심각한 만성, 심장질환인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협심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질병으로 여겼다. 원인도 약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휴식과 술 아펜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다.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이래 심장질환 사망률은 20세기 초부터 서서히 증가해 1960년대 말에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심장질환 사망률은 대략 75%가량 극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지난 50년간 10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구했다는 뜻이다. 치료법이 없다고 여겨졌던 질병을 인류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버섯광이자 미생물학자였던 일본인 연구자 엔도 아키라가 곡물 창고에서 발견한 청록색 곰팡이로부터 분리한 약물 덕분이다. 그런데 엔도 아키라가 발견한 약물은 일본에서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며 외면받았다. 반면 엔도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제약회사 머크는 이 약물의 가능성을 살려내어 1987년 최초의 스타틴 계열 약품 메바코를 출시했다. 머크는 스타틴 계열 약품으로 지금까지 900억 달러, 약 110조 원을 벌어들이며 가장 성공한 제약회사가 됐다. 어떻게 똑같은 아이디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하며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 질병, 불황의 위기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았을까? 빌 게이츠, 로버트 러플린, 데니얼 카너먼 등 세계적 석학과 명사들이 극찬한 사피 바칼의 화제작 룬샷은 상전이라는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 과학자, 개발자의 창의적 발상과 관리자의 효율적 경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경영이론을 제시한다. 기존 이론들이 효율과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저자는 흔히 쓸모없는 발상이라고 치부받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육성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다고 룬샷이 딱딱하게만 한 경영선언은 아니다. 촉망받는 물리학자이자 바이오테크 기업을 창업해 13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저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산업화 시대의 유럽,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페남, 폴라로이드, 애플, 할리우드까지 다양한 역사의 현장을 종횡무진 내달리며 과학자와 경영자의 눈으로 룬샷의 힘을 소개한다. 이 책은 52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8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또한 포브스를 비롯해 12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상전이 창의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 받는 룬샷을 어떻게 발견하고 육성할까? 저자 사피 바칼은 일부 우연의 설계자들에서 상전이 라는 물리 법칙으로 룬샷을 설명한다.
물이 가득 담긴 욕조를 얼어붙기 직전으로 만들어보자. 어느 쪽으로든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가 얼거나 녹아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 접점에서는 얼음 덩어리와 액체 상태의 물이 공존한다. 상전이의 경계에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현상을 상분리라고 한다. 얼음과 물의 상태는 서로 나눠지면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두 상태의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순환관계 형태를 띈다. 얼음 조각의 분자들은 인접한 물웅덩이로 녹아든다. 얼음 조각 옆을 헤엄치던 액체 분자들은 얼음 표면에 붙잡혀 얼어붙는다. 어느 쪽 상태도 압도적이지 않은 이 순환관계를 동적평형이라고 한다. 상전이의 원리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게 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책에 소개된 버니바 부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0년 중반 미군은 연구 예산을 전환한 척을 제조하는 비용의 20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 국방부에서는 중요한 전력은 소총과 총검을 든 보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치 독일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유보트와 공중폭격기 슈투카를 앞세워 전쟁의 개념을 바꾸고 있었다. MIT의 부총장이자 1차 세계대전 때 군과 일했던 버니바 부시는 독일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군 장성들은 빌어먹을 교수들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부시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움직여 과학연구개발국을 세운다. 이 단체는 그때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아이디어로 외면받던 수백 가지의 과학적 아이디어를 군대에 적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고 부시가 빌어먹을 교수들 편만 들었던 건 아니다. 부시는 상전이의 원리를 조직에 대입해 예술가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병사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하되 소통하는 조직을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유보트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레이더 시스템부터 폭격 효율을 7배나 올려준 미사일, 아인슈타인이 독일이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핵폭탄까지 만들어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부시의 조직을 상설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개편한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미국의 수많은 대학, 연구기관과 협업해 이후 인터넷, 반도체, GPS, 3D 그래픽, 디지털 카메라의 모티프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지혜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처럼 창조적 학자들이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도 과학기술과 기업의 운명을 바꾸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혁신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그룹과 기존의 영역을 지키는 그룹 간 상분리, 그리고 그 두 그룹 간의 협조와 피드백이 잘 오가도록 보장하는 동적 평형이다. 위상 분리는 위험 부담이 큰 초기 단계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예술가들을 이미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병사들과 분리함으로써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동적 평형은 신기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군 관계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끝내는 설득해서 기술 개발과 적용에 동참시킨 부시처럼 예술가와 병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병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우연한 발견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룬샷 원칙. 저자는 룬샷을 육성하는 설계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5가지 실천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3번의 죽음을 이겨내라. 과학이나 비즈니스 또는 역사를 바꾼 아이디어 중에 처음부터 각광을 받았던 경우는 거의